공부할 때 꼭 필요한 학습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근성이라든지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연사이신 저희 원준희 회장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타인교육 원준이라고 합니다. 저 뒤에서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가 없어. 그냥 마이크 없이 할게요. 일단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강연은 성공하는 공부 습관이라는 건데요. 지금 교육계에서 그동안 교육공학 쪽에서 애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잘 가르쳐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 교수법에 대한 연구, 교육공학적인 거에 대한 연구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거가 교육공학이나 교수법에 대한 거로는 부족하다. 학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학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걸 좀 봐주시고요. 제 1장은 하버드 학생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왜 하버드를 잡았냐 하면은, 하버드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도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버드생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거냐? 꼭 하버드를 안 가도 되죠. 서울대 가도 되고 어딜 가도 되는데, 성공하는 하버드생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해서 여기서 1장에서 시작합니다. 이거는 저 이영돈 PD, 채널 A 이영돈 PD의 올리브스타라는 데서 공부 1등 편입니다. 아래쪽에 교탁과 칠판이 있고 좌우 사열로 배치된 교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공부 1등이 어디에 앉는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교탁이 여기면 전교 1등 여기 앉아. 어디. 여기 전교 1등 자리인데 여기 딱 두 번째. 왜냐면 여기 너무 좋고 여기는 딱 이제 딱 뭔가 눈에 띄면서 이제 공부는 딱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내려갔어. 여기. 가운데 중간 자리잖아. 칠판도 제일 잘 보이고 앞이니까 주먹도 되고. 그러니까요. 잘가요. 학생들 왜 들어오세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자리는 교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줄 가운데 자리입니다. 정말 1등은 그 자리에 앉을까요? 가운데에서 앞에서 두 번째. 저 지금 두 번째 줄, 앞에서 두 번째 줄 앉고 있는데, 두세 분 안에 한 둘째 줄 정도가 제일 좋아요. 세 번째 공부팀은 바로 수업을 받는 교실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교실 앉는 자리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학교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학교 협조를 얻어 학생들이 앉은 자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수업 모습을 담기 위해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실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앉는 자리는 사전 준비를 통해 학생 자율에 맡겼습니다. 이 발에서 숙제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힘들어요. 10등 안에 든 학생들은 앞에서 한 줄 사이에 대부분 앉아 있습니다. 발에서 몇 등이야? 2등이요. 2등. 여기 앞에 앉은 이유였어요? 집중도 잘 되고 긴장하면서 수업할 수 있으니까. 발에서 몇 등 정도예요? 5등이요. 5등 정도? 네. 여기 앉은 이유예요? 일단 에어컨 바람이 바로 와서 시원해서 수업하는 수 없고
이 자리가 딱 가운데라서요. 선생님과 바로 마주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몇 등이에요? 1등이요. 1등? 네. 뒤쪽이 앉거나 짧게 앉으면 달라요? 아, 그러면 선생님하고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심리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칠판도 잘 안 보이고. 그렇다면 성적 하위권 학생들은 어디에 앉을까요? 역시 교실 뒤쪽입니다. 아니 몇 등이에요? 거의 저기요? 아, 뒤에 앉으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편하고 좀 공부하기 싫을 땐 잠잘 수 있고. 근데 좀 앞은 좀 부담돼가지고 선생님하고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같이 그래서 네. 교실의 앞줄과 뒷줄 어떤 차이가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학생들의 수업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얼마 후 뒷줄 학생들이 앞에 친구들에게 장난을 칩니다. 장난치느라 수업은 뒷전입니다. 하지만 앞줄에 앉은 학생들은 수업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비디오에서 보는 게 자리가 중요한 거는 물론 아니죠. 근데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어머님들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임스 버드윈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한 얘기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어른들 말은 더럽게 안 듣는데 어른들을 딱 흉내는 내는 걸 해놨고 흉내내는 걸 잘한다는 거거든요. 어머니들이 쫙 뒤에 앉으시면서 애들 보고 앞에 앉으라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설명회 다닐 때 앞에 앉아서 애들한테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가 어떤 학생들을 뽑느냐? 일단 1년에 35,000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2,047명 뽑아요. 17대 1의 경쟁률이고 외국인은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명밖에 안 뽑아요. 그런데 하버드 출신 학생들을 보면은 빌 게이츠 졸업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죠. zuckerberg는 페이스북 창업자죠. 졸업 못했고요. 오바마, 제이미 다이먼은 JP 모건 회장이고요. 케네디 대통령 댄 브라운. 댄 브라운 아세요? 그렇죠. 못 썼죠? 다빈치 코드 작가죠. 마이클 포로 교수, 경영학 대부고요. 블룸버그 시장. 이런 사람들이 다 하버드를 나왔어요. 실제로 보면 하버드의 제일 부자들의 자산 총액이 622조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630조 원쯤 돼요. 스탠포드하고 비교해봐서도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왜 하버드생들이 성공을 하느냐? 왜냐하면은 하버드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인재를 뽑기 때문에 하버드를 오든 안 오든 걔들은 성공할 수 있는 애들을 뽑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게 하버드의 웹사이트를 가보시면은 하버드에서 요구하는 학생상인 거예요. 보시면은 4가지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 학습적으로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쓰고 있는가. 내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적극적인 자세가 있는가. 인생의 방향을 정했는가. 목표를 정했는가. 자, 관심사를 보면은 개인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관심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정성과 리더십이 있는가. 여기에서 잠깐 힌트를 드리면은 전부 다 태도와 자세해야 되는 얘기죠. 스펙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 받았는가,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대상 받았는가 없잖아요.
세 번째가 성격과 인간성.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는가, 성숙성, 리더십, 자신감, 인간성, 유머, 에너지, 배려심, 위기 극복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하버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극복할 수 있고 자율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는가,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다른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태도와 자세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공은 태도와 자세지 그동안 학생들이 배운 공부와 저 스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버드 애들이 이런 성격을 가져서 공부를 잘하는 거냐, 아니면 공부를 잘하면 이런 성격이 개발이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저희도 사교육이지만 사교육에서 너무 많은 키워드가 서 무슨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학습 플래닝 너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크게 애들을 바꾸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아까 이영종 PD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제력과 그 다음에 공감과 수면 시간. 전교 1등은 6시간 이상 잔다. 6시간 이상을 자서 전교 1등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전교 1등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6시간을 자는 거냐? 그거에 대한 거를 대답을 못했어요. 거기 전교 1등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서 공부했어요. 미국에서 사립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사립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동안이어도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저희 학교에 4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스테레오타입이 있었어요. 선입견이 있었어요. 동양인들은 수학, 과학만 잘한다. 저는 그 얘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영어하고 그 역사하고 라틴어까지 AP를 그런 것만 했었어요. 근데 막상 딱 들어가 보니까 첫날 AP 영어 들어가니까 첫날 셰익스피어의 한권을 주면서 이걸 뭐 몇 장이나 한 10장 읽어오라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한 권을 읽어오래요. 일주일 만에. 한 권을. 한 권을 읽는데 이게 영어인 줄 알았더니 영어가 아니에요. 셰익스피어 원서는 고어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한 권을 읽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리더라고요. 사전 찾아 읽으니까 더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특강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와서 연설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 저희 학교에 트레디션이 뭐가 있었냐면 AP 영어에서 한 명이 가가지고 시를 낭독해요. 그 첫 번째 시를 저보고 낭독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저는 이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대체 아직까지도 왜 나를 시켰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던 거는 어렴풋이 내가 헤맬까봐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낭독을 시켰구나. 그런데 낭독을 하는데 수백 명 앞에서 고등학생이 낭독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버벅거리다 왔어요. 그 자신감 더 떨어졌지만 그런데 이 선생님을 저는 실망시키기 싫어가지고 공부를 굳이 했어요. 영어 공부를. 그래서 셰익스피어 원서 어떻게 읽었냐? 아무리 해도 안 되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셰익스피어는 희극이잖아. 희극 중에서 4시간 가는 희극 보셨어요? 없죠. 2시간 만에 다 끝나요. 왜냐면 관객들이 2시간 이상 못 가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을 갔더니 그 당시에는 뭐 CD 이런 것도 없잖아요.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서 카세트 테이프를 빌려다가
그걸 틀어놓고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2시간 만에 끝나요. 일단 이해가 됐든 안 됐든 2시간 만에 끝나요. 그리고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돌려서 다시 들어보면 이해가 되니까 3시간 만에 끝나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한 권을 2시간, 3시간 만에 끝내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조금 잘난 척 하자고 그러면은 결국 제가 우리 학교에서는 그 과목별로 최우수상 모두 고3 애들한테 졸업할 때 최우수상 보는데 AP 영어 제가 최우수상 받고 졸업했어요. 동양놈으로 처음 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미국 사람이 아닌 동양 사람으로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타인 교육을 하면서 생각했는 게 공식이 G = TC 스퀘어 많이 들어보셨죠? E = MC 스퀘어가 하고는 거기에서 따서 했는데 G는 그레이드예요. 성적은 시간, 공부하는 시간 곱하기 concentrated time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의 제곱이다.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야 우리 원장들한테 공부하는 시간에 애들을 집중력을 갖고 공부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걸렸어요. 어떻게 애들을 집중하게 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시간은 쓸 수 있는데 집중하게 하는 거는 1시간인데 집중해서 하는 1시간이면 제곱을 해도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7 곱하기 1은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죠. 집중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답을 찾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제가 하버드를 졸업하고 월가를 가가지고 하버드 학생을 뽑는 리크루팅 팀에서 캡틴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하버드를 객관적인 잣대에서 보려고 할 때 하버드생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첫째, 아주 도드라진 게 성취욕이에요. 끈기, 집중력 뛰어나요. 조금 나쁘게 얘기하자면 자신감인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더 나쁘게 얘기하자면 우월감도 있어요. 도끼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통적으로 다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교육에서 이런 성격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는 교육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애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냐는 교육에서 애들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꿔주느냐는 쪽으로 교육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의 사고방식을 고쳐주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된다. 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시고요.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4가지 성격 요소가 있어요. 근성, 열정, 낙관성, 자제력. 3가지 태도 요소가 있어요. 사회성, 지적인 호기심, 감사하는 마음. 이 7가지의 핵심 요소들이 성장을 해야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고 좌절을 극복하는 근성이 생기고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헌신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발전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두 번째 국등님은 저를 잘 참아내는 자제력이 있습니다. 자제력의 가장 대표적인 실험은 바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워터 미셀 박사의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선생님은 자리를 비웁니다.
과연 아이들은 달콤한 마시멜로의 유혹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이 마더미셸이 나가자마자 바로 마시멜로를 입에다가 쏙 넣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유혹을 참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두 개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처음에는 참을 듯이 기다렸다가 같이 따라 먹었던 거죠. 또 포기요. 중간에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마지막 집단의 아이들은 이 20분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참아냅니다. 실험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었고 단 15%의 아이들만 그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집단 아이들과 마지막에 잘 참아낸 집단의 아이들을 점수를 비교해보니까 언어하고 수리 영역에서 총점이 이제 미국 수학 능력을 있는 SAT 점수에서 210점이나 15년에서 20년 후에 똑같은 아이들의 SAT 시험 성적을 준 거죠. 학업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의 자제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에게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인 자제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같은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특목고 전교 1등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만족 지연 능력, 즉 자제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변명을 정확하게 뭐가 부족한지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면 나도 1등 한다. 왜 안 해? 자제력이 부족해서. 그죠? 열심히 해봤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비관적인 애죠? 낙관성이 부족한 애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변명을 하는 애죠. 열정이 부족한 애예요. 전교 1등하는 나보다 환경이 좋다. 남의 탓을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아이. 전교 1등은 아빠이기 때문에 잘해요. 난 착하잖아요. 얘는 근성이 부족한 아이. 이렇게 사실 이 7가지 요소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의 최고의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은 뭐 더 있잖아요. 노력, 집중력, 별의별 거 다 있는데 이 성격 요소를 잡아낸 거예요. 그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7가지 성격 요소를 잡아낸 게 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아니라 KIPP라는 미국의 대안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금 거의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KIPP는 미국에서 못 사는 브랑스라는, 뉴욕의 제일 못 사는 브랑스라는 지역에서 예일대학교 나온 2명의 교사가 설립한 학교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 일단 애들이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 해서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강사들이, 교사들이 강의를,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해서 관리를 늘렸어요. 그랬는데 2011년 9월 14일 날 뉴욕타임스 기사가 이따만큼 났어요. 무슨 기사가 났냐면은 이 친구, 얘네들이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못 사는 지역의 애들이 뉴욕 시내 전체 모의고사에서 전체 5등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KIPP는 그 당시 중학교까지만 했었어요. 그래서 8학년 때 시험을 보는데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대학 진학률이 15%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KIPP에서 고민을 한 게, 이렇게 관리만 해준다고 이게 애들이 저거가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미국에서 3명의 최고의 심리학자들이 결합을 했어요.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유펜 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이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예요. 낙관성 학습 이론이라는 걸 갖고 왔고, 캐럴 드웨 교수는 스탠퍼드 교수인데 이분이 발전적 사고방식이라는 이론을 만드신 분이고요. 그 이론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애기들은 좀 재미가 없겠지만 좀 참으세요. 자제력 필요해요. 덕버스 교수는 근성지수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합해서 KIPP에다가 이런 이론을 주고 KIPP에서 진행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 셀리건 교수의 긍정심리학에서 나오는 퍼마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애들이 나는 해도 안 돼, 해봐도 안 되라는 그 비관성을 극복을 하고 낙관성이 있어야지 한다. 그러려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애들이 학 공부를 하는데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5가지 요소가 첫 번째,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학원, 학교 가고 싶어야지, 나는 가고 싶고 재밌다라고 느껴야지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부에 몰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억지로 시켜서, 엄마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부와 나의 1대1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은 결혼해서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듯이 학생들도 선생님과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공부하는 데 의미를 가져야 된다. 애들이 1차 방정식을 중학교 가서 처음 배울 때 1차 방정식이 어디에서 쓰이는지 모르면은 공부를 소홀히 하면은 2차 방정식 가서 깨지죠? 기하 가서 깨지죠? 함수 가서 깨지죠? 그거를 꼭 개통수학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공부해야 하는 의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이 행복을 느낄 때는 성취감을 가져야 된다. 이 5가지 이론을, 이 5가지 저거를 하면은 낙관성이 생깁니다. 공부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셀리그만 교수의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덕버스 교수의 근성지수 이론인데, 자, 덕버스 교수는 IQ보다 근성이 성적에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덕버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50%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요. 실제로 이 덕버스 교수가 만든 이 그리드스케일 테스트라는 12개의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미국 육사 웨스트포인트에 육군사관학교에 가가지고 1학년 생도들한테 시험을 보고 나중에 4학년 때 그 성공적을 측정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게 입증된 임상연구인데 결국 공부는 IQ가 아니고 근성이라는 거죠. 자, 여기 우리 2등급, 3등급, 4등급 어머님들 희망 가지셔도 돼요. IQ가 아니라 근성이다. 일본말로 하면 곤조예요. 야쿠자가 몇백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던 조직이 됐던 거는 곤조를 중요시 여겼는데 이 자식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이거를 알고 있었나 봐요. 곤조가 있어야 된다. 근성이 있어야 된다. 헤럴드 웹 교수의 발전적 사고방식 이론이라는 거는 이 이론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발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인간은 2가지 인간형이 있다. 첫 번째는 고착형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과 발전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 있는데 도전, 장애물, 노력, 비판, 그 다음에 타인의 성공을 볼 때 이런 거를 극복해내면서 나한테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해하기 힘드시죠?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헤럴드 웹 교수의 핵심 이론은 첫 번째, 지능도 발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칭찬을 할 때도 노력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헤럴드 웹 교수가 2 그룹으로 나눠서 애들을 나눠서 저거를 시켜봤어요. 연구를. 그리고 수학 문제를 줬어요. 첫 번째 그룹 애들한테는 그 첫 번째 주는 수학 문제는 쉬운 수학 문제예요. 다 잘 풀었겠죠. 첫 번째 그룹 애들한테는 야, 참 잘 풀었다. 너 머리가 좋은가 보다라고 칭찬을 했고, 두 번째 그룹 애들한테는 야, 잘 풀었다.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쉬운 문제 풀을래? 어려운 문제 풀을래? 첫 번째 그룹은 어떤 문제를 선택했겠어요? 쉬운 문제를 선택했어요. 두 번째 그룹은 노력을 칭찬받은 그룹은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를 양쪽 그룹에 다 줬어요. 누가 더 잘했을 것 같았어요? 당연히 두 번째 그룹이 잘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지능을 칭찬받고 능력을 칭찬받는 애들은 그 기대에 부합을 하기 위해서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고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쉬운 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 대신 노력을 칭찬받은 애들은 노력을 해서 발전을 시킨다. 이게 발전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캐롤 드웨트 교수의 실제 강연을 좀 보여드릴게요. When we saw that a growth mindset had so many benefits, we asked, could we teach it to kids? So in our original study, we took 7th graders, again that difficult transition, many of whom were already showing declining grades, especially in math. And we broke them into two groups. 보이세요? 자막? One group, the control group, got 8 sessions of fantastic study skills. Skills that teachers told us would really help them that year. But the other group, the growth mindset group, got 8 sessions of study skills plus growth mindset. The growth mindset sessions kicked off with this article. You can grow your intelligence. New research shows the brain can be developed like a muscle. And what they learned was this. There were these neurons in their brain, and every time they pushed out of their comfort zone to learn something new and hard, these neurons formed new connections, and over time, they could get smarter. Kids loved this message. We'll never forget the boy who looked up at us and said, "You mean I don't have to be dumb?" And look what happened. The students who just got the study skills continued to show declining grades. But the students 학습 요령만 배운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졌고요. 이렇게 here we go, 올라갔다는 거죠. had the motivation to put those skills into practice to grow their brain, and they showed a big rebound in their grades. 이거는 학습, 이거는 또 다른 테스트인데, 다른 조사 리서치인데요. 학습 요령만 가르치고 학습 요령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사고방식이 발전할 수 있다는 성격 개조 요소를 같이 가르친 그룹은 올라갔고, 그쪽은 내려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했냐면은, 그러면은 과연 사고방식이라는 건 3살 또는 8까지 간다는데, 고등학생들한테는 이걸 할 수 있느냐라는 그걸 해봐서 고등학교를 갖고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을 갖고. 그랬는데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게 발전적 사고방식이라는 거가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학문이다라는 거에서 캐롤 드웨트 교수의 획기적인 연구였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건 공부를 못하는 애들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진도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서 학생 이해도 위주의 학습을 하겠다는 거고요. 학생들 간의 팀워크, 유대관계, 그 다음에 선생님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일단 과학은 수학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과목은 도구일 뿐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수학을 사용해서 성격 개조 학습과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기보다 발전적 사고방식을 만들어주는 학습하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성을, 낙관성을 배양하겠다.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일단 공부 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생, 공부는 잘하는데 수동적으로 엄마가 시켜서 하는 학생,
아이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바쁜 맞벌이 부부잖아요. 요거는 저희 집이 맞벌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주장해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아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아이는 사실은 근성대가 지고 있고요. 약관성대가 지고 있고요. 정말 그 온라인 게임을 학습으로 돌려봐 줄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애들이, 우리 애들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 서약서를 써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학부모가 같이 약속을 하고 서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수업 방식은 자, 일단 개별 수업보다 동료 학생한테 배울 수 있는 피어 러닝 방식을 많이 쓸 거고요. 그래서 12명을 한 반으로 해가지고 4명 한 팀을 만드는데 4명이 가장 좋은 팀 구조예요. 3명으로 하면 1명이 왕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명 3팀으로 만들어서 할 거고, 이게 다른 점인데 1명의 전담 선생님과 1년간 지속하는 학습이에요. 선생님이 바뀌면은 3개월마다 바뀌는 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애를 파악하고 애에 대해서 장점, 약점을 다 알게 됐는데 선생님이 바뀌어버리면은 그 배운 지식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할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얼만큼 문제를 자기가 풀어야 되느냐는 얘기고요. 이해 중심의 심화 학습을 하겠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에요.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수업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엄마처럼 옆에 있어주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페가수스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을 제일 타인교육에서 제일 그 애정이 있는, 애들한테 애정 있는 선생님들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을 이 페가수스 교수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그 목표와 결과를 주고 칭찬을 통해서 자아성장을 시킨다. 실질적으로 KIPP에서는 칭찬 대 꾸준 비율까지 정확하게 줘요. 그게 4.3대 1인데요. 4.3번의 칭찬과 1번의 꾸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학원은 항상 오픈되어 있고 학습 공간이 오픈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항상 액세스가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 뭐 광고 같아가지고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자세히 들으시고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이중 목적을 가진 수업이에요. 이중 목적이라는 거는 사고방식을 개조해주는 수업과 그 다음에 그 수학을 가르쳐주는 수업, 그 다음에 52개의 미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성적표를 받는데, 이 성격 개조 성적표는 어머님한테 드려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근성지수 테스트를 봐서 그 근성지수를 테스트해서 자기가 자기 근성지수를 케어하게 하고요. 이게 성격 개조 성적표의 방식이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을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성공을 하느냐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한 게 철학적인 고민이 뭐냐면,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그래야지 행복하느냐, 굳이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저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12년 동안 내신 등급을 받아오면서 너는 2등급이야, 3등급이야, 4등급이야, 5등급이야를 하면서 12년간의 실패 연습을 하는 거는 학생들한테 너무 가혹하고,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낙관성을 키우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고방식 개조를 하는 거라 하는데,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성공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수 있냐면은 작은 성공이 쌓여서 큰 성공이 돼요. 그걸 위너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생물학적인 요 텀이거든요. What's the greatest ingredient of success? Success! And this is the glorious feedback loop of the great city that success engenders success. Why would that happen? The answer is the winner effect. The winner effect is a term in biology which means if you set one animal to compete with a weakened opponent, and he wins of course, he's more likely to win a second game or match against a strong opponent. And this applies to humans as well. American boxing promoters have known about this for centuries, long before any pointy-headed scientists came across it. And it benefited Mike Tyson when he came out of jail. 마이크 타이슨이 3년 동안 Because 감옥 갔다 Don King 나왔거든요. set him up with a very important experience that would change his brain. Tomato cans, for some reason I've never been able to find out, is the American boxing term for weakened opponents. You give your would-be champ a fight before the really big match. So here was Tyson's first tomato can. Poor old Peter McNeely from Boston Irish. And what happened? 89 seconds. The second tomato can was Buster Mathis Jr. a couple months later, Philadelphia. Lasted 3 rounds, but sad. His third match, 9 months later, was against Frank Bruno, the reigning champion, Londoner. He demolished Frank Bruno. His brain had been changed by success. 자, 성공은 공부를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해서 얻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성공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성공은 성공을 낳는다고, 두 번째는 실패를 극복해야지 성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학습은 실패를 극복하는 학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After being cut from his high school basketball team, he went 실패했던, home, locked 어렸을 때 himself in his 실패했던 room, 사람들 얘기해요. and cried. He wasn't able to speak until he was almost 4 years old, and his teachers said he would never amount to much. Was demoted from her job as a news anchor because she wasn't fit for television. Fired from a newspaper for lacking imagination and having no original ideas. At age 11, he was cut from his team after being diagnosed with a growth hormone deficiency, which made him smaller in stature than most kids his age. At 30 years old, he was left devastated and depressed after being unceremoniously removed from the company he started. A high school dropout whose personal struggles with drugs and poverty culminated in an unsuccessful suicide attempt. The teacher told him he was too stupid to learn anything, and that he should go into a field where he might succeed by virtue of his pleasant personality. Rejected by Decca Recording Studios, who said, "We don't like their sound. They have no future in show business."
first book was rejected by 27 publishers. His fiancée died, failed in business, had a nervous breakdown, and was defeated in 8 elections. If you've never failed, you've never tried anything new. 우리나라 위인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아래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 수천 명을 다 적군을 무찌르고 그런데 미국은 위인전은 이걸 가르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도 실패를 한다. 어렸을 때는 실패를 한다. 실패할 수 있다. 실패를 극복해야지 성공한다. 자, 최근 들어서 가장 성공한 2명의 공통적 메시지예요. 스티브 잡스는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연설과 J.K. 라울링은 누구죠? 해리포터 작가죠. 해리포터 작가의 하버드 졸업연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실패 극복과 꿈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of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Truth be told,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an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Today, I want to tell you 3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3 stories. I didn't see it then, but it turned out that getting fired from Apple was the best thing that could have ever happened to me. The heaviness of being successful was replaced by the lightness of being a beginner again, less sure about everything. It freed me to enter one of the most creative periods of my life. I'm pretty sure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been fired from Apple. It was awful tasting medicine, but I guess the patient needed it. Sometimes life's going to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Thank you all very much. 굉장히 명면설이죠. Stay hungry, stay foolish.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J.K. 라울링인데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학습은 수학 공식을 더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고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공부에서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저희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낙관성, 긍정성, 이거는 진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더 이상의 나쁜 환경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사는데 내가 왜 못 사느냐. 진짜 최악입니다.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a little chicken drumstick. Now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on my wheelchair and play it while I'm driving,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Hello.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nd you're going to finish strong.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이 사람 저런 환경을 극복하고 지금 떼돈 벌고 있어요. 강연을 해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실패나 능력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저희가 애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